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인데요. 집중 인터뷰. 산업도시 울산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하청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세 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은 건강을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시민건강연구원 김양호 이사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많이 써도 취약 노동자 이런 용어는 아직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예, 취약 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인데요. 네. 즉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노동자, 예를 들면 영세 규모 사업장 노동자, 일용직이나 인시직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네. 영세 자영업자, 일시적 실업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취약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조항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산업보건관리체제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은 한 사업장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산업보건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요. 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산업보건 서비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울산은 복지가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 노동자 비중이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울산 지역 취약 노동자 규모, 실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최근 저희 연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울산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36%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해봤는데 약 40%였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같이 대기업이 많은 지역에도 취약 노동자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단 놀라웠었는데요. 이렇게 적지 않은 수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이 많은 울산 역시 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군요. 취약 노동자들이 겪는 건강 문제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예, 제가 건강 실태를 전국 자료로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또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요. 예. 산재 발생률이나 산재 사고 사망률도 높아서 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서 산재 사고 사망률이 약 10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유해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심혈관계, 근골격 질환이 많고 정신적으로도 불건강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인간공학적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데요. 근골격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고 정신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실업자는 이제 정신보건에 취약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네요. 그래서 노동계 일각에서는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만약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잘 이루어진다면? 그 기대 효과로는 첫째 노동자 개인 측면인데요. 네. 노동자 개인이 노동 시간에 오래 남아서 노동 시장에 오래 남아서 노동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네.
사회보장제도가 좀 미비하지 않습니까? 한국 네.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노후 자립을 위한 소득 활동을 오래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이고요. 둘째, 지역사회 측면인데요. 울산의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고령까지 장기간 노동 능력을 유지하는 건강한 노동 인구가 많아지도록 도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울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취약 노동자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 왔는데요. 되짚어 본다면 어떤 성과와 좀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예, 취약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누가 나서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인데요. 네. 우선 이제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민건강연구원은 최근 2년 반 동안 22년 6월부터 24년까지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울산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사업이 연장되지는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기업이 영세 사업장과의 상생 차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사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울산시민건강연구원과 노동자 근골격계 건강지킴 사업을 하게 되었고 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최근에 그 성과를 보고한 바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모델은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을 살린 모델로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성과를 기울였는 것 같은데 어느 한쪽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이렇게 폭넓은 관심과 지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취약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행히 이제 울산에는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한 생태계가 오래전부터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려왔는데요.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또는 자발적인 의료 봉사 인력,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등 비영리적 산업보건 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네. 또한 울산시에는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와 울산 소재 대기업들이 이러한 취약노동자들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산업수도 울산에서의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이 하나의 이제 모범 사례, 모델 케이스로서 자리매김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는 건 곧 우리 울산의 경제, 노동 환경도 건강하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앞으로 취약 노동자 건강 문제에 더 큰 관심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취약 노동자 건강 증진 지원 활동의 의미 그리고 필요성 이야기 나눴습니다.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김양호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